그러면 이럽니다. 개는 주인을 물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시원찮으면은 물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검찰 제가 뭐 개에 빗대서 좀 죄송한데 아까 전에 개장수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나온 건데 검찰의 패턴은 똑같아요. 대통령이 레임덕 온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정의로운 검사들이 됩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검찰이 갑자기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레임덕이 왔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한 거고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약간 그러니까 그 지연시키는데 레임덕이 오는 거를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특히 이제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거 안 받으면은 이게 지지율 10%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10% 후반대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레임덕이 오면은 그때도 검찰이 가만히 있을까? 검찰도 이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모두가 정치 검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검찰 쪽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이 수사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아니, 완전 부끄러워. 검사들도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지난해 초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다 재판을 1심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곧 나와요, 이제. 항소심이 얼마 안 남았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왜 그걸 판단을 안 해?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 돼요. 무혐의네. 김건희 여사 무혐의네라고 해서 불기소를 하든지. 그럼 기소를 하든지. 근데 검찰들도 위험한 거는 기소를 하려니까 지금 대통령이 눈에 지금 어른거리고. 불기소를 하려니까 이게 불기소하면은 불기소한 검사들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 날아가요. 다 책임 묻고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근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해 우리가 그 얘기가 검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송경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송경호가 이제 29기, 이게 저기 한동훈이 27기, 이원석도 27기 그런데 송경호는 사실상 한동훈이 발탁했다라는 썰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이 아웃됐잖아 지금 윤석열 눈밖에 났잖아. 그러니까 송경호도 얘 못 믿으래야. 날려버려야 돼. 무슨 짓 할지 몰라라는 기류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원석이 약간은 그거를 이제 일단은 조직 동요가 생길 수 있으니 방어막을 쳤다라는 썰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 내부도 약간 심상치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은 들이받는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다. 김건희 명품백도 일종의 알리바이를 지금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할 만큼 했어라는 거를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아직 레임덕이 왔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검사들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김주현이 왔다고 해서 개장수가 걔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장악이 쉽게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김현장으로 한번 가거나 또 무슨 뭐 대형 로펌에 있으면 입장이 또 바뀌거든. 맞아. 여기는 검사들은 현역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 할아버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현장에 가면 또 전화를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쪽은 변호사야. 그러면 김주현은 변호사였거든.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거기에서 술을 사줘야 되는 사람은 검사 시절에는 검사장으로 특활비로 술을 사줬겠지만 이때는 김현장의 무슨 법카로 술을 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상무 같은 거예요. 이게 변호사, 고위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역학관계가 지금 변한 지가 꽤 됐는데 현역들을 마치 이제 육군이지. 이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서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비역이야. 근데 예비역 장성의 말을 들을까? 아무리 과거에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권력은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미지수다. 아무리 김주현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더 이제 그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검찰을 장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조금 이게 그 전에 민정수석 없앴던 이유가 아니 내가 검찰 제일 잘하는데 내가 직접 뭐 다이다이로 뭐 통하면 되지 이거랑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도 하는 건데 한동훈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진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냐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누가 중간에 나선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원모라든지 나서긴 했지만은 이게 다이렉트로 지금 대통령에까지 본인한테까지 지금 위협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소위 말해서 좀 굳은 일, 뭐 법적으로 좀 곤란한 일, 더러운 일 뭐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해결사가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범퍼를 지금 만들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계속 오는 거를 막아야 될 필요성. 요게 이제 좀 저는 이 두 번째가 오히려 굉장히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병우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자리를 지금 갔다. 본인은 어떤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대통령실의 말대로 자유로운 기자회견이 될까요? 1시간이면 사실은 뭐 질문 한 10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주요한 질문들 한 10개도 소화 못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0개지만 대통령의 말씀이 질문 하나 끝냈을 때. 대국민 아마 51분 했어요. 질문 하나 받고 51분 얘기하면 끝이야 그냥. 기자회견. 그러네. 처음에는 이제 덕담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한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 같으면 바로 물어볼 텐데 현안으로 뭐 이렇게 뭐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런 오랜만에 뭐 기자회견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막 가거든. 그러니까 1시간 너무 짧아.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또 따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한테서 말고 이제 네. 다른 데서 모두 발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내려온다는 건데 네. 내려오면 또 시작부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사실상 물론 이제 뭐 1시간 한다 그러고 아마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실 있는 질의응답은 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딱 아예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 미국 기자들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진짜 갈구면서 계속 물어보거든. 현안에 관해서. 그래서 그 현안에서 정확하게 대답이 안 나오고 추상적인 답변만 나오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서 묻거든. 근데 그게 불가능한 회견의 형식이야. 일단 회견 형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너무 많고 예. 거기서 또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골고루 질문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명목으로 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추가 질문 없이 그냥 쭉쭉쭉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추가 질문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